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리세마가 이제 불금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멍인 에키모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디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않으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오래 간다면은 이제 감염을 생각해야 되고요. 오래 가지 않으면은 뭐 콜드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좋아질 수가 있죠, 그죠? 콜드 마사지, 콜드 컴프레션, 그 다음에 그냥 프레셔를 줘서 컴프레션한 거, 비타민 K를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멍들고 붉어지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럼프나 노듈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적절한 부위에 안 쓰는 경우에 좀 얕게 시술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사지해서 펴주거나 아니면 펑처를 해서 짜내거나 아니면 히알루로니다제를 써서 녹여주거나 뭐 이 정도 하면 대략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색깔이 블렌칭 하얗게 되면서 뭐 자주색이라든가 이렇게 컬러가 변해버린다는 것은 혈관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빨리 주사를 멈추고 녹여주거나 짜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원 마사지를 해주고 니트로글리세린 뭐 이런 걸 써서 빨리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많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보조적인 치료로서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혹은 전신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프로스타그란딘은 혈관을 넓혀주는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짜주는 것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시술을 해도 이 네크로시스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네크로시스가 오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운드 드레싱을 열심히 웻 드레싱 해주고 항생제 쓰고 뭐 필요하면 뭐 줄기세포까지도 이렇게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리세마 불금증이 있는데 약간 경결, 약간 덩어리 찐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그리고 좀 지속이 되면 이거는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감염이 되면 주변에 봉화지염이 없다면은 이것은 이제 IND도 가능하고요. 그 아스피레이션 가능하고요. 항생제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변 이게 프록츄에이션 없고 조용한 애 같으면 그냥 스테로이드 항생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살짝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치료를 해도 안 들으면 이것은 이제 이거는 내성균이다. 메치실린 리시스턴트 스타필로코쿠스 오레우스나 난티피컬 TB다. 혹은 뭐 바이오필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컬처도 해주고 그죠? 컬처도 해주고 이제요법이라 해서 마크로라이드하고 키놀론으로 이제 꼭 치료를 해주고 뭐 이렇게 히알루로니다제도 이제 바이오필름의 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익시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을 보면 텔란지 액테지아는 ia트로제닉하게 온다 그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뭐 에리세마에 썼을 때 잘못해서 이게 혈관이 넓어져서 이럴 때는 IPL을 한다든가 뭐 히알루로니다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이그레이션은 시술을 이상한 부위에 해서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필러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 주변이나 이런 데 필러를 넣었을 때 이것이 이제 자꾸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게 이동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익시전 잘라내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녹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런 작은 양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쿠아미드처럼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건 잘라내야죠. 익시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얕은 청에 넣었을 때 생기는 하이퍼트로픽 스카는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가는 이제 그 필러를 얕은 곳에 넣은 예를 들면 스컬트라 같은 거 넣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풀 시크니스 스킨 그래프트 하거나 컴포지트 그래프트, 카틀리지 그래프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한 그라뉴로마가 있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사용하고 히알루로니다제를 쓰고 익시전을 하고, 그리고 또 치료가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바이오필름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쿠스 오레우스 감염이나 난티피컬 TB에 감염된 걸로 생각해서 컬처를 하고 이제요법과 익시전, 히알루로니다제 이런 것을 해서 치료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러 주사를 했을 때 이제 필러 주사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러 주사 부위를 완전히 이제 소독을 하고요. 또 과거에 필러 주사를 했는 부위나 또 상처가 난 부위에는 주사를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래가는 필러들은 이제 피부 얕은 구강이나 코 점막 이런 데 시술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러를 놓을 때 이제 너무 얇게 박리를 해서 많이 넣는다든가 빠른 속도로 주입을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는 볼루스 인젝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것도 역시 피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넣는 방법은 작은 양을 나누어서 진피 아래 혹은 진피 위 쓸 수 있는데 가남 진피 아래가 더 안전하죠 사실은. 그리고 뼈 위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지 않은 양을 나누어서 천천히 넣는다. 예, 이것이 이제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경의 침을 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사 속도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뭉툭한 캐놀라를 쓰면은 합병증을 줄일 수는 있는데 단점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필러가 이렇게 모여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는 게 좋고, 필러 시술 후에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온도에 노출하는 걸 피하는 게 좋고, 필러 시술한 곳을 너무 자주 만지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별로이고, 물과 접촉하지 않고 술, 담배를 일주일 정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은 필러는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적절한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만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시술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작용의 수도 증가하고 의사는 얼굴 해부라든가 위험 지역에 대한 것에서 잘 이해를 하고 또 각각 필러 물질이라는 기법, 합병증에 대해서 친숙한 상태에서 어떤 시술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합병증이 발생하면 장기적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료 알고리즘을 잘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